오늘 하이라이트가 지금부터 2페이지인데요. 트럼프가 재선했을 때 일주일 뒤에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의 주임 교수이고 퍼린 폴리스의 간판 인물인 스티브 발트가 퍼린 폴리스의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예상되는 그 국제 상황을 10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뭐 다들 보면 아시겠죠. 미국 정치 미스테리, 트럼프의 행보의 불가측성, 본격화되는 무역전쟁, 그 다음에 뭐 중국은 결국 중국에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트럼프에서 기후위기가 재형화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여기서 아주 주목할 만한 게 있어. 서구 자유주의가 끝났다 라고 스티브 발트가 얘기해. 이거는 2007년, 2008년에 푸틴이 유엔 안보회의사님과 똑같아요. 서구의 자유주의 가치는 더 이상 지정학적으로 가치가 없다. 위선이다. 가식이다. 또 하나, 유럽은 태조의 역사, 이제 유럽은 역사에서 퇴장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있어요. 유럽이 왜 퇴장을 할까요? 유럽이 왜 퇴장을 당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루소포비아, 러시아 혐오증 때문입니다. 가공의 잘못된 신화적 저기를 팩트로 받고 거기에 모든 유럽의 에너지와 구상과 전략을 저기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순간에 유럽은 급격히 쇠락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중국을 어떻게 다루느냐, 중국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중국을 잘못 대응하면 집단 유럽이 쇠락의 길로 가듯이 우리가 중국을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쇠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수구들이 중국을 끌어들여서 중국 경영을 이렇게 확대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을 폐망으로 이끄는 매우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것을 스티브 발트가 얘기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끝났어요. 국가 소멸 단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미 스티브 발트나 미어자이머는 미국이 잘못됐다, 유럽이 잘못됐다, 처음부터 선언하고 갔던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화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스티브 발트는 결국, 미국이 자기 모순과 위선과 문제점들을 해결 못하면서, 결국 민주주의가 쇠락하고 권위주의가 등장한다고 이분이 예측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지난 2월 말에, 사우디 리야드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외상급이 만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만남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휴전 협상이라는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빌다이 토론 클럽을 소개했는데 빌다이 토론 클럽은 2004년에 러시아의 아름다운 호변 도시 빌다이에 국제지정학적 토론을 하는 모임과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빌다이의 국제관계학적, 지정학적 인식의 수준은 미국의 CIA나 유수대학이나 싱크탱크를 합한 것만큼 우수합니다. 우리들은 경제포럼 다보스만 알고 있죠, 스위스에. 제3세계 글로벌 국가들은 빌다이 클럽을 다보스보다 훨씬 더 구름대처럼 불러요. 그만큼 빌다이에서 제시하는 국제정세의 전망과 예측이 대단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미러 간의 문제가 우크라이나는 그냥 현안이 그냥 실무적 현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극에서 다국체제로 가는 것을 확인했다. 미국은 이제 패권을 포기했다. 그럼 미국의 태도는 뭐냐? 보통 국가지만 남이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1등 국가. 온리 막아. 미국만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럼 미국만 위대하게 만들려니까 거추장스러운
특히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동맹체제 포기한다. 거추장스럽다. 요즘 많은 얘기 나오는 게 바로 핵심이 이겁니다. 다만 중국은 트럼프 거래 중심의 거래.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역량을 지금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든 꺾어서 자기를 넘보지 못하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중국과 인도의 관계, 중국과 북한의 관계,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 중국과 글로벌의 관계를 어떻게 치고 들어가서 갈라치고 갈등을 일으키느냐. 이것이 앞으로 미국의 국제전략, 외교전략의 핵심이 될 거라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저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가 만든 유엔이니 WHO니 WTO니 무슨 유네스코니 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국제 질서를 해체하자. 이것이 미국의 전략. 하나만 더 하면 루빈이 유명하죠. 닥터둠으로 해서 2008년에 금융위기를 예언한 사람인데 2022년 말에 메가트리플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10가지를 기술했는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 때문에 딱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아는 거죠. 기후변화, 지정학적 불안, 시장과 공급 영향, 인구통계학적인 첨단 기술의 문제, 통화와 거품, 거대한 스태그플레이션, 기축통화의 붕괴, 세계의 정말. 이게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마더볼, 그 중에 부채 안정.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직면한 게 부채입니다. 이 부채는 공공부채, 민간부채, 가계부채를 다 포함합니다. 전 세계 공공부채, 이 부채 비중이 전 세계 GDP의 300%를 넘어섰어요. OECD 평균이 350%입니다. 미국이 330%입니다. 중국이 300%예요. 우리가 280%를 300%로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부채가 커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과거에는 그 희년이라고 해서 부채를 탕감해주는 역사들이 많아요. 세상이 변하면서 탕감해주는 대로. 또 하나는 경제 성장률이 부채 이자를 넘었으면 경제 성장률 부채를 줄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세계 경제는 성장률이 부채 이자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한치 떨어져요. 계속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탕감도 안 되고 벌어서 갚지 못한다? 방법이 뭐죠? 물리학적 해결. 폭동과 전쟁밖에. 이것이 앞으로 세계사 국제 질서에 굉장히 위험한 폭탄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이런 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죠. 여기 이제 블룸버그가 만든 건데 세계 경제 기여도가 전통적인 브릭스가 이미 G7을 넘어섰는데 요거는 5국가만 합한 거예요. G7이 이제 브릭스가 5국가에서 9국가가 됐고 파트너 국가들이 추가되잖아요. 이미 브릭스 플러스는 세계 경제 기여가 50%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제는 세계 경제의 주도 동력은 브릭스가 된 거예요. 기여도들이 쭉 나타나죠. 그런데 작년 2024년에 중국의 세계 경제 기여도가 23%가 아니에요. 30%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언론들은 이런 얘기 안 하죠. 네? 소위 전통적인 유럽 애들 기여도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한국은 아예 없어. 그럼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차피 개방경제로 가야 되는데 누구하고 파트너십을 가져야 돼요? 이 나라들하고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을 협박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미국의 기축통화, 대만 정제에서 미국의 그린베그, 소위 피아트 저기 하면서 미국이 자기 표에서 금리를 낼 때마다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습니다. 이게 미국 패권의 실체예요. 미국이 자기 경제를 위해서 달러의 이자율과 통화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전 세계가 몸살이를 하는 겁니다. 군사, 중거리 미사일
그것도 끝났죠. 그 다음에 전략적이도 이미 그 연장을 못해서 내년에 끝나요. 그럼 내년이 지나면 핵무기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와 합의가 조약이 없습니다. 무제한적으로 풀려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핵은 이런데 문제는 핵이 MED, 전쟁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대 이상, 200 이상을 가져야만 MAD, 전쟁 억지력을 갖게 되거든요. 중국이 300몇 개를 갖고 있는데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1000기까지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상황이고, 이 상태라고 그러면 북한도 아까 얘기했던 전제 억지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200기 이상을 가져야만 돼요. 북한은 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할 거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몇 달 전에 그 러시아가 선본 오레시닉이라는 새로운 미사일이 있어요. 이 오레시닉은 핵을 장착하지 않았는데도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진데 우리들은 보도를 안 했는데 키예프 근처에 지하에 소위 북유럽과 독일이 만든 엄청난 그 병창 생산 기지가 한순간에 아작이 나버려요. 한순간에 아작이 그냥 아파고 아무 얘기도 못하죠. 그래서 군사 전문가는 이미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집단 서방이 러시아에서 10여 년 뒤쳐져 있다. 이게 팩트예요, 군사력이. 이게 2023년에 군사력을 비교했는데 미국하고 러시아가 거의 근접해 있죠. 근데 2024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데 이게 역전이 돼요. 현재 군사력 1위는 압도적으로 러시아입니다. 그 러시아가 북한하고 포괄적 전략 협력으로 들어간 거죠. 미국의 시체가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군사력으로는 러시아를 당하지